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말 300불까지 올랐던 페이스북도 이번 조정장에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8일 종가 기준 현재 주가는 252불입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역시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예상 목표 주가는 350불 이상입니다. 페이스북은 예전 저항선과 지지선이었던 220불에서 240불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에서 230불에서 240불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스북은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광고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해 광고비를 받는 광고 매출이 전체 페이스북 수입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주 수입원입니다. 페이스북이 광고로 얼마나 벌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페이스북의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35배가 넘게 성장하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에도 당분간은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을 대적할 만한 경쟁사는 구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광고비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기업 광고로 먹고 사는 페이스북의 실적도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스북은 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1%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올해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페이스북은 올해 이커머스 분야에 본격 진출하여 현재 광고 수입에 더해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인공지능 연구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미래 스마트폰을 대체할 기기로서 스마트 글래스에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은 현재 반독점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가짜뉴스, 증오, 인종차별 등과 관련된 콘텐츠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향후 페이스북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것도 페이스북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문제들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어왔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장 먼저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이 있고,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는 커넥티비티, 인공지능, AR, VR이 있습니다. 커넥티비티는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론적으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페이스북의 더 많은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공지능과 AR, VR, 즉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왜 페이스북이 이 기술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기업이 원하는 고객층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수집하는 연령, 성별, 취미, 살고 있는 지역 등 어마어마한 개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세상 어느 광고 플랫폼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스북의 타겟팅을 매우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하이퍼 타겟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공짜로 페이스북을 쓰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페북 메신저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에 제공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이를 광고에 활용하여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페이스북보다 개인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쉽게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신문기사의 단골로 뜨고 있는 페이스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이 인기를 잃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는 2011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미 이 당시부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의 이웃의 자랑이나 관심 없는 사진 등의 피로감과 실증을 느끼고 계정을 지워버리거나 더 이상 이용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 6년이 지난 2017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SNS 피로 증후군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범죄나 사기 등의 증가로 사람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면서 페이스북을 예전만큼 자주 안 하며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는 더 이상 페이스북에 제 개인적인 사진이나 글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뉴스 기사와 주변의 상황을 보면 페이스북은 성장도 멈추고 점차 망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페이스북이 망해가고 있을까요? 과거 10년간의 매출과 순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매출액을 보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페이스북의 매출은 과거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도 모자라 2010년 대비 무려 35배의 매출 성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으며 2019년의 매출은 무려 84조 원에 달합니다. 순이익 역시 10년간 50배가 상승하여 작년에는 22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순이익만 보더라도 매년 18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페이스북은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따박따박 회사 내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작년 말 페이스북의 보유 현금은 무려 60조 원 규모입니다. 도대체 페이스북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전 구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이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시장을 구글과 양분하여 거의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어떤 기업이든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광고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고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내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페이스북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기업들은 왜 광고를 앞다투어 페이스북을 통해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아직까지도 페이스북의 유저 수는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페이스북의 11 활성 유저 수는 17.8억 명입니다. 이 11 유저 수는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 다른 페이스북의 패밀리 앱만을 사용하는 유저 수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즉, 무려 전 세계 약 18억 명의 인구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저 수는 지난 2년 동안 매 분기마다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월간 활성자 수로 보면 숫자는 18억 명에서 27억 명으로 9억 명이 늘어납니다. 즉, 전 세계 약 27억 명의 인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페이스북에 접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간 활성 유저 수 역시 지난 2년간 매 분기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의 페이스북 유저 수는 가장 작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가장 유저 수가 많고 유럽도 오히려 북미 지역보다 유저 수가 더 많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 역시 거의 9억 명가량이 페이스북을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1인당 평균 매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페이스북의 유저 한 명이 페이스북에 가져다주는 평균 매출을 의미하는데 북미 지역이 인당 평균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 2분기에 미국과 캐나다의 페이스북 유저 한 명이 페이스북에 무려 36불 이상의 매출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북미의 페이스북 유저 한 명이 페이스북에게 약 146불을 벌게 해준 셈입니다. 물론 전 세계 유저당 매출로 환산하면 매출 금액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1, 2억 명도 아닌 매월 전 세계 27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유저 1인당 평균 매출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엄두내기 힘든 실로 엄청난 수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북의 성장에 더해 마크 주커버그는 2012년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초대박 M&A를 성사시킵니다. 바로 그 당시 새롭게 뜨고 있던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한화로 약 1조 1천억 원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이 더 인기를 얻는 지역도 많을 정도로 인스타그램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2018년 기준 인스타그램의 가치가 무려 111조 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가치가 6년 사이에 무려 100배가 넘게 뛰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요새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보다 더 인기 있는 SNS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세계 소셜 플랫폼 시장에서 페이스북은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페이스북은 현재 다른 기업이 넘볼 수 없는 사실상 독보적인,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후스위치라는 리서치 업체의 전 세계 소셜 플랫폼 순위를 보시면 1위가 페이스북, 2위가 유튜브, 3위가 왓츠앱, 4위가 페북 메신저, 5위가 중국의 위챗 메신저, 6위가 인스타그램으로 전체 6위 중 무려 4개를 페이스북 그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0억 명으로 페이스북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만 아직 페이스북의 독보적인 아성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틱톡은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순식간에 인스타그램 바로 밑까지 바짝 쫓아왔으나 최근 중국산 앱들이 개인정보를 군사, 산업 스파이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인도나 호주, EU,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틱톡은 퇴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틱톡을 비롯한 59개의 중국산 앱을 자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신저 시장을 보시면 사실상 페이스북 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고 있는 국가들로 북미와 호주, 북유럽, 북아프리카 등을 장악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인수한 왓츠앱의 경우 남미,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중국으로 위챗이 점령하고 있고 라인은 노란색으로 일본, 카카오는 오렌지색으로 한국에서만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등을 모두 합한 월간 활성 유저 수입니다. 중복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 총 31억 명이 페이스북 그룹 내의 서비스를 한 개라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숫자 또한 지난 2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페이스북 그룹 서비스 내 각 유저별 평균 매출을 보시면 유저 한 명당 약 6불의 매출을 매달 페이스북에 벌어다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저 한 명이 평균적으로 1년간 페이스북에 벌어다주는 매출은 약 3만원가량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페이스북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말 발표된 2분기 실적을 보시면 페이스북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1%가 성장하면서 시장의 전망을 뒤집고 깜짝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매출은 오히려 작년 2분기 16.9 빌리언 달러에서 올해 2분기 18.7 빌리언 달러로 2조 원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각 지역별 매출을 보시면 미국과 캐나다가 약 9.2 빌리언 달러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익은 올해는 5.17 빌리언 달러로 역시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상황만 보았을 때에도 페이스북은 지난 2년간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며 향후에도 늘어나는 유저 수와 함께 매출과 순이익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현재의 사업들 이외에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2018년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의 개발자 연례회의인 F8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페이스북의 미래 10년 계획입니다. 주커버그는 2018년에 향후 3년,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 사업 성장의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3년에서 5년 사이에 페이스북은 특히 비디오 부문과 업무용 협업 툴인 워크플레이스, 온라인 이커머스 부분인 마켓플레이스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기업용 소셜 네트워크이자 업무 협업 툴인 워크플레이스를 2016년에 출시하였고 2019년 현재 유료 사용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으며 월마트, 네슬레 등 1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사용 중인 대규모 도입 기업도 150여 곳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처럼 무료 온라인 상점 개설 서비스를 런칭하여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자신만의 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이나 레스토랑 등 소상공인들도 손쉽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스토어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연동하여 개설이 가능하고 페이스북의 뛰어난 하이퍼 타겟팅을 통한 효과적인 광고가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페이스북의 엄청난 유저 수를 바탕으로 한 이커머스 분야는 향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은 2018년 가을 스마트 스피커인 포탈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스마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는 아마존의 알렉사가 탑재되어 있고 동영상 채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채팅 시 카메라가
움직이는 사용자를 따라다녀 친구와의 대화 중 사용자가 항상 프레임 안에 보이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은 데다가 유튜브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경쟁사 제품 대비 여러가지 취약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는 데는 실패하고 현재 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화폐인 리브라를 개발 중으로 올해 11월에 리브라를 손쉽게 예치하고 타인에게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한 디지털 지갑인 노비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노비는 새로움을 뜻하는 라틴어 노버스와 길을 의미하는 바이아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만들었다고 하며, 이 노비라고 불리는 디지털 지갑을 활용하여 페이스북의 유저는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등을 통해 손쉽게 전 세계 친구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송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인 리브라 프로젝트를 처음 시장에 공개했을 때 업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정부에서 리브라가 자금 세탁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페이스북을 압박하였으나, 지난해 저커버그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여 리브라가 미국법을 준수할 것이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하면서 결국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방대한 고객 정보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더 좋은 추천 상품을 페이스북 상점을 통해 제시하고, 결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노비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하는 등 강력한 커머스 생태계가 페이스북에 확립될 경우 이는 또 다른 큰 매출의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지갑 노비는 여러분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은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크게 3가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겠다는 커넥티비티 기술입니다. 즉, 인터넷 접속을 위한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시골 지역이나 아프리카 등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광대역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페이스북의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2016년 2천억 원이 넘는 아모스6라는 인공위성을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팰콘9에 태워 쏘아 올리려고 하였으나 발사 단계에서 팰콘9이 폭발하여 실패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커버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전 세계 인터넷 연결을 위한 인공위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올해 3월에 다시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페이스북은 활발하게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1위는 구글이고 2위에서 5위는 미국 상위대학의 연구기관들, 그리고 6위와 8위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입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페이스북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 내의 테러나 불법 무기, 약품 거래 등 문제가 있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삭제하는 기능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페이스북의 스마트 안경 등을 위해서도 서로 다른 5개의 음성을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알렉사나 애플의 시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와 비슷한 음성인식 비서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이 현재 가장 공을 크게 들이고 있는 미래 신사업 분야는 바로 AR과 VR, 즉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분야입니다. 페이스북은 2014년 당시 가상현실 스타트업이었던 오큘러스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가상현실 분야에 뛰어듭니다. 이후 2018년 5월 페이스북은 연결된 선이 없는 독립형 VR 기기인 오큘러스고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20만원대로 발매함으로써 VR 시장의 대중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나 훌루와 같은 킬러 스트리밍 서비스와 협업함으로써 가상공간 내의 대형 화면으로 누워서 편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등 많은 일반 유저들이 VR 기기를 보다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고보다 성의 버전인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출시하였는데 국내에도 오는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는 이전 제품들보다 높은 해상도와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XR2가 탑재되어 가상현실의 체험 시 더 깊은 몰입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가상현실 분야는 수준 높은 다양한 콘텐츠의 부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등으로 크게 대중화에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더 많은 킬러 콘텐츠들이 출시되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내려간다면 VR 기기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의 용도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크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F8 컨퍼런스에서 이미 주커버그는 미래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계기로 스마트 안경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페이스북은 레이벤 선글라스 브랜드로 유명한 룩소티카와 파트너십을 맺고 코드네임 오리온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에서 2025년경에는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저커버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트를 통해 2010년대의 기술 플랫폼이 휴대전화였다면 2020년에는 증강현실 글래스, 즉 스마트 안경에서 혁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페이스북이 궁극적으로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신기술인 스마트 안경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시간은 길게 걸릴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넥스트 빅싱, 즉 차세대 기기로 대부분 스마트 안경을 꼽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도 이미 스마트 안경 개발에 큰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페이스북이 가장 돋보이는 이유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비전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관련된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에는 애플이 인수하려다 실패한 AR 기술을 가진 플래시라고 하는 회사를 직접 인수하여 렌즈 관련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스마트 안경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향후 누가 스마트 안경의 승자가 되어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모바일 시장의 미래가 갈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성장 전략이 분명하고 밝아 보이는 페이스북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으로 인한 벌금이나 소송, 인종차별이나 혐오 증오 관련 콘텐츠들의 방치로 인한 인권단체들의 보이콧 및 기업들의 보이콧 동참, 정부의 반독점 조사 등이 바로 페이스북의 투자 관련된 주요한 리스크들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매출과 수익의 성장세 대비 이러한 리스크들로 인해 그동안 주가가 다른 메이저 테크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이러한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주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최근 CNBC 보도에서 페이스북은 온라인 스토어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 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통해 애플과 아마존, 구글과 같이 향후 조만간 1조 달러 클럽에 조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약 800조 원 규모로 구글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페이스북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294불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335불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크는 강력 매수, 스마트 컨센서스는 매수,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가 25명, 강력 매수가 18명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찌되었든 이제까지 매우 훌륭하게 페이스북을 미국 내 시가총액 5위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터지는 다양한 문제들도 상대적으로 잘 처리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유저수 증가와 매출 증가를 달성해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향후에도 당분간은 세계 최고의 SNS 기업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며 더 견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래 성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더 큰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작년 F8 컨퍼런스에서 밝혔듯 향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향후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